한층 더 푸르름이 더해진 자연의 품이 좋아서 마음 닿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커다란 지네가 물길을 건너려는 듯 정말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다리 위에 올라서면은요, 눈에 담기는 모든 것들이 즐거운 피사체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길 작가입니다. 오늘은 충북의 두 번째 도시죠. 예, 진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진천에서 빼놓지 않아야 될 명소 농다리에 나와 있는데요. 진천은 예전부터 생거 진천이라고 할 만큼 살아서는 진천에 살아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맛있는 맛집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요. 진천이 갖고 있는 특히 건강한 맛, 오늘 제가 찾아가 보고자 하고요. 저랑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사진으로 담는 진천의 모습, 또 음식의 모습들 같이 구경하시죠. 풍요가 선물해주는 건강한 맛,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 진짜 여기 완전 시골 풍경. 빵집이 여기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생뚱맞은 곳에 진짜 있네요 여기. 여기 자동문이네. 사방으로 탁 트인 논뷰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빵 종류 엄청 많네. 와, 이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언제 보아도 언제 먹어도 질릴 틈 없는 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이곳 빵집은 진천을 넘어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쌀로 빵을 만들어 입맛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쌀로 이게 빵이 되죠? 이 쌀은 농업진흥청에서 네. 개발한 품종으로 쌀빵 전용 쌀입니다. 아, 일반 쌀이 아니고요? 예, 그 쌀을 가지고 네. 쌀눈이 떨어지지 않게 특허를 받아서 그 쌀로 분쇄를 해가지고 네. 쌀빵을 만드는 쌀빵집입니다. 직접 쌀 농사를 짓는 건 물론이고 정미소 운영을 하던 정창선 대표, 쌀 소비가 위축되면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골똘히 고민하는 중에 떠오른 것이 바로 쌀빵이었는데요. 숱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맛있는 쌀빵이 탄생했답니다. 특허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예, 특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요. 파우더 같아요, 파우더. 어떻게 이렇게 밀가루처럼. 아, 이게 기계가 좋습니다. 이게 기계가 좋아야지 기계가 나쁘면 안 돼요. 아, 기계가 좋아야 돼요? 네, 이게 기계가 엄청이 좋아야지. 완전 100% 진천표 쌀눈을 살린 가루미로 건강 그리고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빵집은 고객들의 선호도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읽어서 현재 100여 가지의 정말 다양한 종류의 쌀빵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참 맛있게 생겼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루텐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부풀어짐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잘 부풀어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핵심 비밀인가 핵심 봅니다. 비밀 한번 보세요. 빵이 얼마나 맛있게 그러니까요. 와. 빵그랗게 빵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죠. 맞아요. 일단 빵이 빵그랗게 나오면 맛이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혹시 빵 그렇게 나와서 빵인가요? 그러면 쌀빵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오븐에서 만난 이 영롱한 비주얼 좀 보세요. 정창선 대표의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빵그랗게 나온 쌀빵. 이때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죠. 고소한 향에 침샘을 자극하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골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르는 건 제 계획에 없었는데 말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예.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예. 구움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위쪽에 이렇게 구움색도 그렇고 부풀어진 모양도 그렇고 일단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전 제가 좋아하는 코라서 먹을래요.
이 크루아상이 사실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빵 중에서 만들기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공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안쪽에 결을 내는 게 핵심인데 결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좀 놀랍고 질감 자체도 일단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원래는 속에 것부터 딱 먹는 겁니다. 그 밀가루빵에서는 오히려 없는 특유의 좀 단맛이 있습니다. 밀가루빵하고 차이점은 바삭함은 좀 덜해요. 네, 그 크루아상을 딱 굽게 내면은 사실 겉바 속촉이라고 표현하듯이 겉이 좀 바삭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한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쌀빵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한 번, 그리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매력으로 농민도 살리고 진천도 알리고 있는 쌀빵. 매 끼니 밥처럼 먹는다 해도요,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들의 대환영을 받기엔 진짜로 충분합니다. 사실 뭐 제가 뭐 빵을 막 엄청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뭐 객관적인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만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짓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고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빵.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맛이라는 부분은 좀 밀가루 빵에 굳이 대비를 하자면은 아직까지 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개선해 나가고 이제 시작이니까 노력해 나가다 보면 조금 더 맛있어지고 훨씬 더 우리 입맛에 맞는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혼자서의 그 경제적인 이득 이런 부분보다는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혹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농산물로 좀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표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겠죠? 저는 아직 밀가루가 좋은가 봐요. 쌀빵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나니까요, 진천의 맛과 멋을 찾아갈 힘이 절로 납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고 정도 나누는 정겨운 풍경에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이게 수경재배 안 하고 자연산 잎이 이렇게 커요? 일년에 파리사 따온 거 해서 알고 새벽에. 아, 진짜요? 와.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네, 오리지널 자연산 먹는 거지. 그러네요. 지금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농사 져갖고 이러는 거야.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래도. 장날 빼고는 뭐. 5일장이죠, 여기도. 싱싱한 제철 농산물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고요. 한 줌 더 얹어주는 상인들의 넘치는 인심에 기분이 진짜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전통시장의 매력 아닐까요? 여기는 그 진천 읍내에 있는 이제 중앙시장이고요. 저는 이제 시골이라든가 지역에 갈 때마다 이렇게 시장을 들리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가장 활기찬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재래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진천 중앙시장은 5일, 10일 이렇게 열리는데 그때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온다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사람 많을 때 다시 와서 사진도 좀 찍고 진천의 활기찬 모습도 좀 다시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만나볼 진천의 맛은요, 제가 아니라 실감나는 증언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러 왔는데. 내가 오늘 약속 있는 거 하고 여기 온 거잖아. 내가 너 맛있는 거 약속 친구들하고 약속했는데 그냥 아침에 그 하고 오는데 그냥. 근데 맛있다. 오기는 잘했다. 내가 오늘 너 특별히 하는 거야. 알았어. 맛있게 먹을게. 부드러워. 연하. 감자. 이거는 그리고 주물럭은 다 넣으면 되고요. 네.
네네네네. 소금구이도 반대고. 네. 네네. 몇 분이시죠? 2분. 네. 어느 분으로 예약해 놓을까요? 이거는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거든요. 딴 오리랑은 틀리죠. 예. 저희는 냉동을 안 쓰고요. 이 생오리를 씁니다. 그래서 오리고기가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하루 지나면 얼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받아서 저희는 그날그날 싸서 하는 겁니다. 진흙구이는. 냉동이 좀 되면 맛이 떨어지겠죠? 예? 냉동이 되면 냉동은 맛이 떨어지고 질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냉동은 저희 안 씁니다. 손님들의 생생한 증언 들으셨죠? 그리고 가게로 빗발치는 예약 전화. 마지막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자부심. 요 정도면 맛집의 소개는 충분할까요? 밑반찬 가지수는 또 얼마나 다양한지 금방이라도 젓가락으로 담하고 싶어졌는데요. 어우, 이 동치미 보세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떡. 이건 국수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엄청 새콤하네요. 아우, 속이 다 시원해져요. 아무래도 동치미가 육류를 먹을 때 이제 무라는 음식 자체가 소화를 되게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먹을 진흙구이가 아무래도 몸에 좋은 오리고기긴 합니다만 이 동치미가 그 오리고기의 소화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리고기를 먹기 전에 이 산도가 굉장히 높아서 입맛을 돋구기에도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그렇게 먼저 먹기에도 되게 좋은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본 음식이 나오기도 전 작은 반찬들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김현숙 대표의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 아닐까요? 나긋나긋 편안한 목소리 그리고 상냥함이 몸에 밴 그녀는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마음 우울할 때 이거 보고 웃으려고. 이 손님하고도 가다 보면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보면 웃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싶어서. 식사하다가 좀 기분 언짢은 게 있어도 나가실 땐 다 웃고 가시는 손님들이 그게 좋아서 저는 힘든 거 모르고 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 덕분이었을까요? 손꼽아 기다리던 맛이 짜잔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유황 오리 진흙구이. 먹기 좋게 손질까지 마치면 남은 건 제 몫이겠죠.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참 좋네요. 일단 아침에 이제 일찍 빵을 먹고, 근데 쌀빵이라서 그런지 소화가 진짜로 금방 됐어요. 네, 금방 됐고, 특히 이 집의 음식들은 일단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요. 내어진 모습들이 너무 일단은 예뻐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가마에서 오랜 시간을 구워서 이제 막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시간이 만들어낸 약 같은 음식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먹기 전에 저는 합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겨자 소스에 찍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오리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근데 이 지금 진흙구이는 와, 그 냄새가 진짜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이게 이 부드러움이 카메라에 잡힐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씹지 않고 그냥 삼켜도 될 정도로 그만큼 부드러워요. 끝. 이게 진흙구이에서 나온 3시간 동안 이 고안엔 어떻게 보면 고안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맛이 엄청나네요. 중요한 건 구이만 맛있는 게 아니란 거죠. 뜨끈뜨끈한 한방 국물과 곁들여 먹는 백숙.
그리고 매콤달콤하게 즐기는 오리 주물럭까지 그냥 오리오니는 다 맛있다. 요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육질이 부드러운 것 같고 그 오리 냄새도 안 나고 고소한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양념은 어떠세요? 좀 고추장 양념 담백해요. 느끼하지 않고. 저는 좀 질긴 거 안 좋아하는데 뭐 이 집은 상당히 부드럽네요.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오리고기 중에서는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주물럭이 맛있네. 양념도 잘 배는 것 같고. 부드럽고.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감칠맛이 나고 담백해요. 그리고 연하고. 여기 10년 단골이에요. 그래갖고 청주에서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안내를 해요. 왜냐면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면서도 건강 보약식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뭐 이제 여기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몸에 좋다는 재료는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리 뱃속에는 진천표 찹쌀, 잡곡, 그리고 마지막 한방 재료까지 아낌없이 넣어 건강함 딱 챙겨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분 정도 가만히 떼면 4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450도 올라간 다음에 불을 꺼요. 끄고 이걸 다시 뒤집습니다. 이게 아래 위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려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을 뜸을 들여야 돼요. 가마에서 막 나온 오리 진흙구이를 보니까 떠오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중국의 거지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지닭. 중국의 그 청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걸륭제, 걸륭황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왕이 남쪽의 소홍지방에 암행을 갔다가 잠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모닥불을 지피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소홍지방은 그 당시 때 거지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거지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부자들 집에서 닭을 훔쳐하다가 이거를 어디다가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 진흙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았는데 하필 그때 이제 모닥불을 지피고 그 건룡왕자가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디서 닭 굽는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그 모닥불 밑에 그 소홍의 거지들이 숨겨놓은 그 닭이 그 모닥불에 익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때부터 이 거지닭이라는 이름 혹은 완전히 반대 황제닭, 이런 닭의 그 이름으로 그 소홍 지방을 대표하는 요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중국 요리에도 이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아는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기원은 알 수 없는데 서리 음식이라고 하죠. 우리 왜 여름에 보면은 막 참외도 서리에 먹고 그래 수박도 서리에 먹고 그래도 맛있잖아요. 그 옛날에 업스 시절에 닭서리 이런 걸 해와다가 나중에 어디서 막 닭털을 뽑고 구워 먹으면은 잔재가 남으니까 그때 막 산으로 가서 그거를 털이 있는 채로 진흙을 발라갖고 불을 붙여서 구워 먹으면은 한 3시간 정도 구우면은 진흙을 뜯으면서 털이 다 뜯어지고 그 안에 내장까지 싹 익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예전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리 음식에서 시작된 이 진흙 음식이 중국의 역사에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기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그런 역사를 떠나서 이 고기를 이렇게 3시간 동안 오랫동안 구워서 먹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를 통틀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줘서 그런지. 일단 맛은 그래서 그만하고 이제 먹으면 안 될까요? 바베큐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 소고기 바베큐가 유명한데 파리샤다라 그래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윽하게 구워내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그건 사실 훈제의 영역에 가깝고요. 이거는 그거랑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네, 그거는 훈제 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입혀서 부드럽게 먹는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이거는 3시간 동안 진흙에서 같이 구워냈기 때문에 일단은 기름기도 빠진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 훈제의 향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 음식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좀 극대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집의 음식은 정성이자 사랑입니다. 몸이 편하고자 했다면
아마 지금의 맛집은 없었겠죠. 늘 한결같은 정직함에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더해지니까요. 온통 입에는 즐거운 맛뿐입니다. 물론 편한 거 생각하면은 저희도 샀었으면 좋겠지만 또 지역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농사 짓거나 이런 거를 좀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아직도 시골 인심이 좋아요. 제가 하나를 사면 두 개도 주시고 막 이러니까 저는 어르신들 거 팔아줘서 좋고 또 진짜 그거 뭐야 자연으로 진 재료를 갖다가 손님한테 제공하니까 건강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안 샀어요. 다 지역 걸 활용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분들이 어디서 거기 맛집 어디에 하면은 다 이렇게 저희 집에 안내해 주시고 이게 서로 뭐라 그럴까 그게 좋아요. 기분 좋고 그래서 재료를 좋은 거 쓴다 그럴까 이거 보시면 이제 고춧가루도 다 여기 농사진 거 써요. 기름진 토양 그리고 맑은 물이 내어준 좋은 재료들이 식탁 위에 풍요 그리고 행복을 불러오는 듯한데요. 유황오리 진흙구이는 뱃속이 또 아주 진또백이거든요. 숟가락 가득 건강을 올려 입속으로 바로 치킨. 진천은 좀 이상하네요. 아침에도 그렇고 제가 평점을 사실 못 매겼잖아요. 이거 평점 못 매기겠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일단은 이 음식의 레벨을 좀 뛰어넘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약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진짜로.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저는 점수를 안 매기겠습니다. 네. 비단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건 진흙구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맛집의 대표 밥도둑 오리주물럭 조리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요. 이 메뉴 역시 인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배어 있는데요. 버무려서 양념을 해놨다가 한 달 숙성된 뒤에 이제 그때 덜어서 이렇게 묻혀 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나? 네, 한 달. 왜? 혹시나 부족할까 접시 가득 쌓아 올린 사장님의 넉넉한 마음 덕분에 맛의 즐거움은 배가 되겠죠?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카메라 뒤에 제가 막걸리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막걸리는 본 적이 일단 없고요. 야, 이 주물럭에 이거를 어우, 좋네요. 맛있습니다. 야,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셨던 쌈배추에다가 진천에 와서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오리고기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 먹으라고. 예, 그만큼 몸에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맛을 떠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오리고기를 한번 이렇게 여름으로 넘어가는 철에 보양식으로 드시는 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진심을 꽉꽉 눌러 담아낸 이 음식은 이른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건강한 맛으로 암은 우리들의 마음의 맛집은 오래도록 그리고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될 텐데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손님들이 나가실 때 정말 시골 반찬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막 이러고 갈 때 힘들었던 게 싹 그냥 그러고 손님 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거 한번 쳐다보고 웃어요. 저도. 그런 게 좋아요. 그냥 손님하고의 그런 그게 좋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이것을 맛집이라 쓰고 마음을 위로하는 정성이라 읽으려 합니다. 이 집 음식은 비사 요구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맛있어요. 네. 이건 드셔야 돼요. 와, 진짜 정말 예술이네. 괴산을 거쳐서 이제 충북의 진천으로 왔는데 사실 충청도 쪽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과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놀랐고요. 네, 그런 느낌들을 사실은 사진작가의 입장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봤을 때 정말 넓게 펼쳐진 들판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건강이라는 소재로 또 진천의 특산물인 쌀로 만든 빵, 그 다음에 오리구이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하루의 진천 여행은 정말 건강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다른 충청도의 도시들도 점점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해서 좋다고. 그 얘기 했어. 성큼 다가온 더위를 한바탕 식혀주는 시원한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 마침 또 바람이 부네. 좋다. 비가 추적추적 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산에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는 소리도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마침 옆에는 이팝나무가 있어서 꽃비가 흩날리며 향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행 가는 여행지기 이주영입니다. 오늘은요, 충북 진천을 찾았는데요. 진천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생거 진천이란 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살아서는 진천이다라는 뜻인데 예전부터 이곳이 벼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다 보니까 살아서는 진천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옆에는 시원하게 물도 흐르고 있고요. 높은 산도 보입니다. 천의 자연환경이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는 곳, 이곳 진천. 오늘은요, 비도 오고 하니까 비가 오는 날 즐길 수 있는 여행 명소를 가보려고 합니다. 저 따라오시죠. 출발! 아, 예뻐. 이 싱그러움을 뒤로하고 제가 향한 곳은 진천의 대표 나들이 명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가 종박물관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종박물관은 무형문화재 원강식 선생님이 종을 한 70년 정도 만드셨답니다. 그분이 이 진천군에 150여 점의 종을 기증을 하면서 이것을 교육적 목적으로 쓰자. 이래서 이 종박물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아, 직접 만드신 종을 예. 다 하시고. 아, 그럼 안에 들어가면 다 그런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종에 대한 역사와 흐름 네. 그런 것도 잘 전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은 왜 스마트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울림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들고 계시네요. 네. 신개념 스마트 박물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종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하니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동일한 금액의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우선 전시 관람 앱으로 종 박물관을 즐겨볼까요? 오. 지금 여기가 성덕대왕 신종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입구 쪽으로 나갈까요? 아니요. 저기 보이네요. 그럼 가겠습니다. 아까 이 의문의 여성분이 있다는 성덕대왕 신종이 이건가요? 예, 이겁니다. 이 성덕대왕 신종은요. 네. 그 성덕왕의 아들 그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큰 종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왕 해공왕 때 해공왕 7년에 이 종을 완성을 했습니다. 구리 12만 근을 그제 기증을 해서 이 종을 완성을 했는데 근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걸린 종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종을 우리들은 에밀레 종이라고 배웠잖아요. 에밀레 종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체성을 좀 흔들기 위해서 에밀레라는 네. 그런 설화를 넣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렴풋이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성덕대왕 신종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그럼 첫 번째 미션은 완성이 된 거겠죠? 완성됐습니다. 네. 예.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예. 전시 관람 앱 서비스는 추리 게임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덕에 꼬마 탐정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시대별 범종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홍위신라 시대 때는요, 나라에서 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덕대왕 신종과 같이 크고 아름답고 막 이래 종소리도 좋은 걸 만들게 됐지만은 고려시대가 되면은 각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종을 만들어서 약간 작아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연복사종이라고 있죠. 뭔가 문양이 조금 간단해졌어요. 좀 특이하죠.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팔꽃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보니까 바로 고려시대에 말 되면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치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원나라의 그런 종의 형태를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연복사 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나팔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바로 중국 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양식이 더 예뻐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지배를 받고 나면 그 양식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곳은 한국의 범종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그 범종의 특징도 또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음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음통은 우리나라만에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중국 종에도 없고 일본 종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해외여행 갔다가 음통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종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음통입니다. 음통의 기능이 뭐예요? 예, 음통은 여기에 탁 쳤을 때 여기에 안에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이 있는데 거기는 나쁜 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거해주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통의 역할이에요. 여기 당좌라고 그렇게 탁 칠 때, 그죠? 당목으로 딱 치게 되거든요. 당목이 옛날에는요, 뭐를 만들었냐면은 고래로다가 고래 형상을 가지고 탁 쳤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이 있잖아요. 이제 용유라고 얘기하는데 용유는 용이긴 용인데, 그지? 바닷가에 살면서 고래를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고래를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고래가 치면은 얘가 와 해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바로 이 용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요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 범종에 관한 역사책 한 권을 읽은 듯 했는데요. 그동안 종박물관 곳곳에선 답을 찾기 위한 탐정들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집에서 뭐 책이나 이런 것만 보지 않고 진짜 실제로 보는 게 재밌어요. 원래 그냥 보기만 하면 지루한데 게임을 같이 하니까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 그림만 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아이들 이해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재밌잖아요. 어른도 재밌는데 아이들 얼마나 재밌겠어요. 문제는 어렵다는 거. 혼자 하긴 쉽지 않다는 거. 여기 1층을 벗어날 수가 없겠는데요. 이쯤 되니 종소리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움직이면서 그 차이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우선은 통일신라 시대 범종입니다. 맑습니다. 네, 깨끗하네요, 소리가. 그리고 고려시대 내소사족입니다. 맑은 소리에서 여기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소리가 조금 더 더해진 느낌인데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둔탁? 네, 둔탁해요. 가면 갈수록 약간 탁해지고 저기서 뭔가 갈라지는 소리였다면 여기서는 묶이긴 했는데 여전히 탁해요. 그런 느낌. 잘 보셨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 주석이라든가 아이언 네. 이런 비율을 나라에서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게끔 했고요. 네. 자, 고려시대 때는 그 지방의 호족들이 약간의 비용을 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요. 여기는 스님들이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철 성분이 많이 네. 들어가서 소리가 약하면서도 약간의 그러니까 탁한 소리 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게 또 특징이에요. 종박물관을 찾으면 타종 체험 한 번쯤은 한다기에 저도 소망을 빌어봤습니다. 드시죠. 저희가 얼마나 크게 쳤는지 아직까지도 울림이 느껴져요. 그렇죠. 저희 거는 분명히 진천 저 끝까지 다 닿았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소원을 빌었지 않습니까? 뭐 비셨어요?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염원이죠. 네. 저는 아름다운 충북 대박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오, 정말요? 네. 저희는 종소리도 크고 했으니까 분명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티켓팅한 거 있죠? 네. 예, 거기에 파남미술관도 관람하게 오. 되어 있거든요. 꼭 파남미술관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종박물관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 발걸음을 옮기니 판화 미술관이 등장했는데요. 현대 판화를 다루는 미술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진천이 최초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실내에서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여기는 종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판화미술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관한 판화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둘러보니까 저는 이 판화에 대한 선입견 생각이 깨졌달까요? 이 검정색 먹물로만 가득할 것 같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화사하고 밝아요. 형형색색의 색깔들을 담고 있고 또 가까이에서 보시면 다양한 질감들을 또 입체감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 판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독특한 감성의 작품으로 특별한 추억과 낭만을 새겨봅니다. 작은 마을이라서 그런지 비가 내리니까 더 운치 있는데요. 여기 한편에는 옛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측백나무랑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게 와 옛날 사람들의 힙이란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양조장이래요. 그래서 향이 그랬구나. 우와, 안녕하세요.
바깥 풍경 못지않게 내부도 예사롭지가 않죠? 건물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참 유별나죠. 네. 유별?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요. 오, 네. 네, 문화재 등록돼 있고 건물 구조도 술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1929년도 시에 30년도에 상량을 한 상량 9월 달에요. 네. 상량을 한 그런 건물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술 만드는 그 방법도 예전 방식 그대로일까요? 저는 좀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고집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옛날 방식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궁금한데 괜찮으시면 저는 이왕 왔는데 혹시 술 만드는 그 모습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원래는 이게 이 발효실이나 이런 데는 잘 네. 출입을 안 해요. 네. 왜냐면 각자 그 가지고 있는 균들이 틀리다 보니까 근데 오늘 특별하게 내가 모시고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가시죠. 오랜 세월의 문틈으로 들어서니 맛있는 술이 익어가고 있었는데요. 고될 법도 하지만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맛의 정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담은 어린애예요. 네. 오늘 담은 거고요. 네. 이 자체가 이렇게 담으면 여기는 이제 고농도 배양액인 주모와 입국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일 오늘 밤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후끈후끈해요. 이게 지금도 따뜻한데요? 지금 좀 덜해요. 근데 더. 후끈후끈해요. 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은 요거는 오늘 이제 고두밥을 넣어드린 거예요. 우와. 고두밥을 넣으니까는 네. 얘네들이 저 어린애가 있다가 배가 고픈데 네. 넣어주니까 빠글빠글빠글 숨 쉬고 있어요, 지금. 막 폭폭폭폭 튀어나오고 네. 막 서로 정신없이 응?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소리도 굉장히 좋은데요? 딱딱딱 소리. 네. 이 소리 자체는 사람마다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내가 겪어왔던 경험에 의한 소리예요.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 한 잔. 그래서 더 그런 날 막걸리 마시고 네. 싶은가 봐요. 자, 요거는 네.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내일 이제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재성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후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맞춰요. 그래서 이제 병입을 하게 되는 네. 걸술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 완숙주가 아니고 미숙주인데 이 미숙주는 여기 병입이 됐어도 계속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병 뚜껑이 숨을 쉬게 돼 있어요. 네. 항상 그 탄산이 빠져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통기한을 한 달을 잡든지 두 달 잡든지 이렇게 네. 나름 회사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나서 뭐 일주일 지났을 때, 한 달 지났을 때, 5주 지났을 때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미숙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먹었을 때는 숙성이 좀 안 되면은 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네. 맛, 달달하면서. 근데 한 2, 3일 지나면 이제 서서히 단맛이 빠져요. 빠지면서 탄산이 살짝 올라오면서 숙성이 돼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마시기 시작해요. 피클이나 한 10일 정도 피클 이루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게 이제 30일이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는 언제 마셔도 그 맛이 각각 다 틀려요. 분기별로. 참 신기해요. 네. 제가 하면서.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이제 막걸리는 이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네.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것을 지켜가려는 마음이 더해져야 가치가 빛을 발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맛본 한 잔의 술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막걸리랑 달라요.
이게 탄산이 저도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거의 목넘김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 시큼새콤한 맛도 좀 덜한데요, 얘가? 그러니까 5개의 맛이 있는데 네. 그 맛이 골고루 조합돼 있는 그 맛이고 살짝은 조금 달아 보여요, 지금은. 네. 근데 여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단맛이 싹 없어지면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숙성이 되면서. 그냥 단 음료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막걸리가 좀 시큼새콤하고 탄산이 있다 보니까 먹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자의로 그만뒀어요. 계속 넘어가서 술 취할까봐. 술 취합니다. 네, 혀 꼬일까봐. 맛이 다르네요. 네, 예, 다릅니다. 신기하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 숨구멍이 전부 다 이렇게 있어요. 기존에 저희 생수병에 들어있던 뚜껑하고는 달라요. 예, 다릅니다. 네, 네트 그물 모양처럼 중간중간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살균이라는 거요. 네. 살균 막걸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살균 약주. 이런 거는 병뚜껑이 또 틀려요. 보시면은 네. 여기는 완전 밀폐가 되는 이런 뚜껑이에요. 이거는 저희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생수병 뚜껑을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새지 않는 거예요. 네. 살균 막걸리하고 일반 생막걸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효모가 살아있는 그 생 그대로를 뒀기 때문에 통상적인 유통기한은 1개월에서 2개월 요 정도밖에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지나면은 생명을 다하고 또 부패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살균 막걸리는 거기 있는 입자균들을 살균해서 죽입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에서 3년,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효소가 있는 거잖아요. 얘 살아있는 거고요. 근데 뭔가 제가 뭐 가볍게 넘긴다고는 했지만 중간에 꾹 이렇게 뭔가 무거운 게 있거든요. 그게 뭐 효소 맛일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걸 들어보시면은 그래 이게 이 맛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옛날 방식을 계속 쭉 고수하실 건가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고수할 거예요. 근데 이 막걸리를 만든 게 전통 방식으로 만들면서 속에 있는 건 또 전통이 아닌 부분들, 기계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아예 모든 걸 전통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조만간.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신공장, 다른 공장으로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옛날 그대로의 체형과 옛날 그대로의 방식에 그렇게 마진 없어 좋으니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마른 막걸리를 빚고 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역사를 빚고 있고 정성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제가 부탁드려야죠. 저희가 그러면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 담아서 그래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외쳐보면서 마실까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짠! 취한다. 큰일 났어. 역시 비가 오는 날엔 막걸리랑 전입니다. 비가 와서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저도 식사하면서 빨리 인사를 좀 드리려고요. 저와 함께한 진천 여행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죠? 비가 오는 날에도 진천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건 이렇게 관광 지도가 있을 텐데요.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소만 하더라도 40여 곳이나 되더라고요. 하루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여유 드시고 좀 천천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도 눈에 많이 담으시고요. 마음의 평화로움, 여유로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음식과 여행 다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맛자 하세요.